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간호연구 제11장 자료 수집에 대한 강의입니다. 저는 본서의 저자 이지아입니다. 제11장의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통해 자료 수집을 계획할 수 있고 자료 수집 시 주의사항을 설명할 수 있으며 자료 수집 방법의 종류별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 수집 계획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서 자료 수집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계획하는 것입니다. 연구자는 연구 계획서와 설문지, 연구 설명서와 연구 참여 동의서 양식을 개발하고 또 윤리적으로 어떻게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자료 수집을 진행할 것인지를 기술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연구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구 승인을 받은 후에야만이 자료 수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료 수집 과정을 계획하기 위해서 연구 대상자 모집, 연구 참여 동의서 획득 과정, 자료 수집 양식, 자료 수집 과정, 자료 수집의 소요 시간 및 비용 계산, 또 설문지 응답 문항을 숫자로 변환하는 지침인 코드북을 준비하는 것을 계획해야 합니다. 자료 수집 과정 계획에서 연구 대상자 모집에서 대상자 선정과 제외 기준을 근거로 연구를 설명한 포스터를 게시판에 게시하여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 설명서를 근거로 연구 목적 및 내용, 대상자의 역할, 대상자의 권리 및 보상 등을 설명하고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자료 수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대상자가 참여를 거절한다면 거절 이유를 따로 기록하고 대상자에게는 그 과정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구 참여 대상자는 익명성을 보호 위해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연구 아이디를 배정하고 설문지에 실명 대신 표기하여 자료 수집을 해야 합니다. 만일 설문지 응답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구자가 응답을 도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면대면으로 설문 문항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읽어주면서 돕는다면 결측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 응답이 완성되면 응답 항목들을 검토하면서 중복 응답이 된 것을 발견한다면 대상자에게 재질문하여 명확히 하고 또 모든 항목이 응답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설문 응답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설문지의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기 쉬운 숫자 기호로 변환하는 과정인 코딩을 진행을 하고 자료를 입력하면 됩니다.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자료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미리 파악하고 연구 도구가 실제 대상자에게 적용할 때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지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10명 내외의 대상자에게 예비 연구를 진행해서 본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 수집 계획 시 유의사항으로 자료 수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기간이나 비용, 인력 안에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먼저 한 명의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을 하면서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 인력 등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조정을 해서 전체 연구 대상자에게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 필요 인력을 미리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의 경우 대부분 시간 초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비 연구를 통해서 소요 시간을 미리 예상해야 하고요. 비용 같은 경우에 도구 사용 지불료를 또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우편료나 자료 입력 인건비나 분석 비용, 교통비, 회의비 등 들어갈 비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종 설문지를 점검하면서 익명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료 수집 동안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사건 등의 이런 혼동 변수가 있다면은 이제 그런 것을 미리 좀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포함해서 자료 수집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코딩북 같은 경우 설문지의 모든 항목을 컴퓨터 파일에 저장할 수 있도록 각 항목이 해당되는 항목 변수 이름을 만들고 항목의 응답에 대한 점수 범위를 지정하는 것인지
코딩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딩북의 이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수명에 대한 설명과 또 측정 수준이 되어 있고 입력값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또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미리 코딩북을 작성을 한다면 연구자가 추후에 자료를 확인할 때 항목 변수 이름으로 항목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또 이거를 편리하게 또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고 다른 연구원들도 이런 소통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수집 계획 후에 이제 자료 수집에서 자료 수집은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고 해당 대상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자료 수집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상자에서 대상자 선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연구 계획 시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충분하지 않거나 또 연구 참여를 거부하는 대상자가 많이 발생한다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좀 다시 점검을 해서 선정 가능한 모집단을 다시 확보해야만 합니다. 또 대상자 탈락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대상자 선정 후에 이사를 한다거나 특정 문제로 인해서 대상자가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문지를 끝까지 완료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대상자들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동안에 연구원이 옆에서 설문지 작성에 대해서 필요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자는 2차 면담에 참여하지 않거나 건강상태 악화로 연구에서 탈락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탈락은 모든 연구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초기에 탈락률을 고려해서 연구 종료까지 필요한 표본수를 좀 늘려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를 또 케이스로만 인식할 수도 있는데요. 연구자가 계획된 연구 기간 안에 대상자 수를 좀 채워서 연구를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강박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연구 대상자를 단순히 케이스로만 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구자와 대상자의 그 상호작용을 방해하고 대상자의 연구 참여 만족도를 감소시켜서 오히려 탈락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자의 문제에서 대상자와 또 연구자의 상호작용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대상자를 선택할 때 대상 집단과 이미 상호관계가 있었다면은 이미 표출 시에 객관성이 손상될 수도 있고 또 면담 진행할 때도 이러한 상호작용 때문에 자료의 누락을 또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자가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기술이 스킬이 부족하게 되면은 자료의 질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 기술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예비 연구를 좀 진행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연구자의 역할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임상 연구에서 자료 수집을 하는 동안 간호사들의 경우에 이제 종종 연구자의 입장과 또 의료인의 입장으로서의 역할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로서 관찰하고 기록만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면담 중에 연구자가 연구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신체 정신적인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삐뚤림 현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기관의 문제가 또 될 수 있는데 연구자가 진행하는 기관이 연구가 진행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료 수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기관 내부에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좀 형성해서 기관 내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미리 감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아주 당혹스러울 수도 있고 이러한 사건들이 자료 수집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료 수집 기간을 좀 조정하거나 자료 수집을 위한 대응 방안을 파악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자료 수집의 종류로 우편 설문조사와 전자 설문조사,
특히 요즘에는 전자우편 설문조사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웹 설문조사 이게 이제 웹으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링크하게 돼서 직접 들어가 가지고 앤서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또 면접법에서는 개별 면접, 전화 면접법이 있고 또 관찰법, 또 혈액 검사나 혈압을 재는 등의 그런 생리적 측정법 등 다양하게 자료 수집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논문에서의 자료 수집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은 반드시 연구윤리위원회 승인을 얻은 다음에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미리 명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에서 또 어떻게 언제 기간도 명시를 하시고, 그리고 자료 수집 내용, 또 대상자 리크루트를 한다면은 그 리크루트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러한 것들 아주 상세하게 조목조목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으로 여러분의 연구에서 자료 수집 과정을 좀 계획해 보시고요. 연구 대상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학위 논문 파일에 자료 수집과 윤리적인 고려 부분을 기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하셨던 설문지를 사용해서 파일럿 스터디 예비 연구로 연구 대상자 10명 정도를 리크루트 하셔가지고 자료를 수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리크루트 하는 거는 연구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동료나 이제 그런 분들의 잘 설명을 하셔서 리크루트 해서 자료 수집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장 자료 수집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